천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지식의 승부는 그 어떤 대결보다 치열합니다. 후회 없는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별가람중학교 최유정 학생. 안녕하세요. 별가람중학교 최유정입니다. 오늘 꼭 3라운드까지 올라가서 퀴즈 킹왕짱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면천중학교 박성준 학생. 안녕하세요. 면천중학교 3학년 박성준입니다. 모든 문제를 물 흐르듯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서문여자중학교 박가희 학생. 안녕하세요. 서문여중 박가희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풍락중학교 공인진 학생. 안녕하세요. 풍락중학교 공인진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힐 경우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최유정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해 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긴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긴장이 조금 됩니다. 조금 돼요? 하지만 표정은 아주 밝고 저희가 보기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자, 4문제 이상 고득점을 기대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전이만큼 저희가 큰 박수 보내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 그럼 숫자 선택해 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계절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지구의 자전, 2번 지구의 공전, 3번 태양의 자전. 답은 2번 지구의 공전입니다. 2번 지구의 공전 정답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원철폐, 2번 경복궁 중건, 3번 갑오개혁. 답은 1번입니다. 1번 서원철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재래식 문물을 근대식으로 고치기 위해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고종과 개화당이 진행한 개혁운동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인슈타인, 2번 에디슨, 3번 노벨. 답은 3번 노벨입니다. 3번 노벨 정답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 그것의 일대기를 적은 소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신소설, 2번 가전체 소설, 3번 판소리개 소설. 답은 1번입니다. 1번 신소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가전체 소설입니다. 가전체 소설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풍자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갑각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게, 2번 조개, 3번 새우.
답은 3번 새우입니다. 3번 새우.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조개였습니다. 갑각류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으며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절지동물입니다. 조개는 연체동물에 포함되죠. 자, 이렇게 최유정 학생 4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박성준 학생 만나볼 텐데요. 앞선 문제 같이 속으로 풀어봤을 것 같아요. 몇 문제 정도 맞췄나요? 3문제 맞췄습니다. 3문제 정도. 어떤 분야에 특히 자신이 있어요, 박성준 학생은? 과학 분야에 과학 분야. 과학 분야 문제가 많이 나오길 기다릴 것 같은데요. 숫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행운입니다. 자, 몇 번 선택할 건가요? 4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박성준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고요.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 80점, 역시 80점 이상을 기대하면서 박성준 학생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탄수화물, 2번 지방, 3번 단백질. 답은 2번 지방입니다. 2번 지방, 정답입니다. 국민 총소득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GDP, 2번 GNP, 3번 GNI. 답은 1번 GDP입니다. 1번 GDP,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GNI였습니다. 국민 총소득이란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약자는 GNI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 그리고 GNP는 국민 총생산을 뜻합니다. 국민 총소득은 3번 GNI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원주율, 2번 반지름, 3번 원호. 답은 1번 원주율입니다. 1번 원주율, 정답입니다. 바보 온달은 설화의 종류 중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1번 신화, 2번 전설, 3번 민담. 답은 3번 민담입니다. 3번 민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전설이었습니다. 바보 온달은 고구려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설이며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신화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등장하지 않는 민담과는 구별됩니다. 정답은 2번 전설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판소리에서 공연자가 장단 없이 말로 연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소리, 2번 안일이, 3번 발림. 답은 2번입니다. 2번 안일이, 정답입니다. 자, 박성준 학생 60점입니다. 자, 박성준 학생 6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전자 박가희 학생 차례입니다. 긴장 많이 되나요? 네. 앞서서 10문제 정도를 함께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박가희 학생은 어떤 과목이 가장 자신 있나요? 저는 과학 과목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 과목. 과학 과목. 네. 역시 과학 분야의 문제가 어떤 숫자에 많이 숨어 있을지 사실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번호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숫자 선택할 건가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아황산가스, 2번 이산화탄소, 3번 이산화질소.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아황산가스였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석유 정제 시 원유에 함유된 황이 산화되며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희곡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설명하는 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대사, 2번 해설, 3번 지문.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정답입니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이용해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IT, 2번 BT, 3번 NT. 2번 BT입니다. 2번 BT. 정답입니다. 다음 중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1번 베토벤, 2번 핸델, 3번 멘델스존. 답은 2번입니다. 2번 핸델. 정답입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곶, 2번 만, 3번 갯벌. 정답은 3번 갯벌입니다. 3번 갯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곶이었습니다. 자, 곶은 산줄기가 물에 잠기면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육지로 규모가 클 경우 반도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박가희 학생 3문제를 맞췄습니다.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공인진 학생 차례입니다. 자, 마지막 주자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저는 나오는데 이의를 두었기 때문에 0점 맞아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상관없어요? 네. 0점 받아도 상관없다는데 저희는 사실 고득점을 기대합니다. 네 문제 이상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선택해 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1을 선택했고요. 자, 욕심 없이 시작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되고 비결이 될 수 있거든요. 공인진 학생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고전파 음악가들 중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이든, 2번 모차르트, 3번 베토벤. 2번 모차르트 하겠습니다. 2번 모차르트.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하이든이었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렸으며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의 신 악성이라 불렸습니다. 정답은 1번 하이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100만 분의 1미터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나노미터, 2번 밀리미터, 3번 마이크로미터. 3번 마이크로미터 하겠습니다. 3번 마이크로미터. 정답입니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부등식, 2번 방정식, 3번 비례식. 2번 방정식 하겠습니다. 2번 방정식. 정답입니다. 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구성, 2번 진실성, 3번 사실성. 2번 진실성 하겠습니다. 2번 진실성.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사실성이었습니다. 소설의 특징은 허구성, 예술성, 서사성, 모방성으로 사실성은 설명문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공전 방향이 자전 방향과 다른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금성, 2번 목성, 3번 해왕성. 1번 금성 하겠습니다. 1번 금성. 정답입니다. 공인진 학생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100점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최유정 학생이 40점, 박성준 학생이 60점, 박가희 학생 60점, 공인진 학생 60점을 기록합니다. 시작 점수 획득을 위한 100점 라운드. 사이좋게 3문제씩 맞힌 박성준, 박가희, 공인진 학생과 실력 발휘를 못한 최유정 학생까지. 좌절하기엔 아직 이르다. 100점 라운드에서 얻은 시작 점수를 발판 삼아 더 뜨겁게 경쟁하고 점수를 획득하라. 1라운드는
문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단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소화기관, 유물, 설화, 과학자, 종교, 인물, 강, 한자, 학문 이렇게 9개의 키워드인데요. 평소 자신이 썼던 분야가 어떤 키워드 속에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최유정 학생이 40점, 박성준 학생이 60점, 박가희 학생이 60점, 공인진 학생 역시 60점으로 3명의 학생이 동점인데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박성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거죠? 종교하겠습니다. 종교.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종교. 문제 드립니다. 아베스타라는 경전을 갖고 있는 이 종교는 율신, 아우라 마즈다를 믿었는데요. 박성준 학생, 답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정답입니다. 네, 박성준 학생 잘 맞춰줬습니다. 자, 30점을 획득하면서 90점이 됐고요.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인인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대승불교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로아스터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아우라 마즈다에서.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로아스터교를 잘 맞춰줬습니다. 박성준 학생 90점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역시 박성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유물 하겠습니다. 유물. 자, 두 번째 키워드 유물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물 문제 드립니다.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자, 공인진 학생.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 정답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자마자 버저를 눌렀고 공인진 학생이 잘 눌러줬습니다. 자,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고 있나요? 에밀레종이라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죠. 또 성덕대왕 신종은 봉덕사에 있기 때문에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존하는 최대 범종으로 표면에 새겨진 비천상 무늬와 꽃무늬가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성덕대왕 신종 잘 맞춰줬습니다. 버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공인진 학생.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문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문제 정답자인 공인진 학생이 다시 한번 문제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한자 하겠습니다. 한자. 자, 한자를 선택했고요. 역시 화면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자 문제 드립니다. 오늘날 직접 글을 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붓을 잡다라는 뜻을 가진 공인진 학생. 햇빛? 아닌데. 모르겠어. 아니에요. 네, 기회를 포기했고요. 최유정 학생. 답은 지필입니다. 지필. 자, 지필. 정답입니다. 네. 잡을 집, 붓필을 써서 지필이라고 하며 붓을 잡는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 지필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최유정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하겠습니다. 소화기관. 자, 1라운드 5번째 키워드는 소화기관입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소장의 육모 안에 있으며 지방, 글리세롤. 최유정 학생. 답은 암주관입니다. 암주관. 자, 암주관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암주관은 유미관으로도 불리며 지용성 영양분을 흡수해 흉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유미관 혹은 암주관이라고 불리죠. 자, 이제 4문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최유정 학생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인물. 자, 1라운드 6번째 키워드 인물입니다. 인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자 정치가로 7현인 중 한 사람인데요. 재무 때문에 노예가 된 시민들을 해방시키고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평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 이 사람은 자신의 법을 나무판에 새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한 시간 공인진 학생 솔론 하겠습니다. 솔론. 정답입니다. 네, 7현인 중 한 명, 고대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이고요.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가 민주정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솔론 잘 맞춰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인진 학생이 역전을 했죠. 120점이 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고요. 역시 네 학생 모두에게 아직까지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공인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학문 하겠습니다. 학문. 자,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문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공인진 학생 법의학입니다. 법의학. 자, 법의학이라고 했죠? 정답입니다. 네,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방면에 이용되며 특히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법의학 잘 맞춰줬습니다. 자,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고요. 달려있는 문제 60점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 8번째 문제 키워드는 공인진 학생이 선택하겠습니다. 강 하겠습니다. 강. 자, 강을 선택했고요. 8번째 문제, 강. 문제 드립니다. 팔공산에서 발원한 이 강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수확물을 교환. 박성준 학생, 답은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자, 대동강 틀렸습니다. 자, 최유정 학생, 답은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정답입니다. 네, 섬진강은 전라남도 구례와 경상남도 하동을 거쳐 남해로 흐르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섬진강 잘 맞춰줬고요. 최유정 학생 130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키워드 최유정 학생 선택해 주세요. 설화 하겠습니다. 설화.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설화입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역시나 주어지는 문제고요. 신속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설화 문제 드립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전해 내려온 천일야화라는 설화집이 있는데요. 공인진 학생이 눌렀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자, 아라비안 나이트 정답입니다. 네,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어로 쓰인 설화집으로 이슬람권 각지의 사랑 이야기, 여행담, 역사적 일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인진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자, 박가희 학생이 60점으로 여기서 도전을 맞춰야 합니다. 박가희 학생.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세요. 1라운드에서 떨어지게 돼서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든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또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 사이코스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 고맙고 사이코스 화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요. 박가희 학생 장래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유정 학생, 박성준 학생, 공인진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양한 키워드 문제로 도전자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던 1라운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뒷심을 발휘한 최유정 학생. 흔들림 없이 선두의 자리를 지킨 공인진 학생. 그리고 다소 부진한 성적의 박성준 학생까지 2라운드 진출. 안타깝게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박가희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하는데 한층 더 뜨거워진 도전자들의 대결. 새 도전자가 펼치는 2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신중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 학설은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 후대에 전달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이 학설은 무엇일까요? 공인진 학생, 환경 적응설 하겠습니다. 환경 적응설. 틀렸습니다. 자, 세 학생 모두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자연선택설이었습니다. 다윈이 진화의 요인으로 제시한 학설 자연선택설이고요. 당시 종교계에 큰 반발에 부딪혔지만 대중에게 진화의 개념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합니다. 그중 사노비의 한 형태로 소유주의 집에 거주하며 경작, 길쌈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는 무엇일까요? 최유정 학생, 답은 높입니다. 높. 자, 높.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됩니다. 110점이 되고요. 이 노비의 주 업무는 소유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인진 학생, 소장농 하겠습니다. 소장농. 틀렸습니다. 자, 역시 20점 감점됩니다. 140점이 됐고요. 자, 기회는 마지막 단 한 번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솔거노비였습니다. 사노비의 한 형태로 소유주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이 가능했던 노비, 솔거노비가 정답이었고요.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역시 정답자는 없었고 최유정 학생과 공인진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20점씩 감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면서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한 이 기구는 해시계의 일종으로 1년의 길이와 24절기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방위, 절기, 시각을 측정하는 이 천문 관측 기구는 무엇일까요? 박성준 학생, 답은 혼천의입니다. 다시 한번. 혼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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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이것을 통해 해의 그림자 길이를 재고 가장 길 때를 동지, 가장 짧을 때를 하지로 정했습니다. 자, 이것.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규표였습니다.
규표는 태양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보고 방위, 절기, 시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이다. 옆으로 길게 누운 자를 규라고 하고 수직으로 세운 막대를 표라고 부르며 그림자 길이를 재 가장 길 때를 등지, 가장 짧을 때를 하지로 정했다. 자, 네 번째 문제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혼합물을 고온에서 용해한 후 냉각하면 용해도의 변화가 큰 물질만 결정으로 석출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성준 학생, 답은 재결정입니다. 재결정. 틀렸습니다. 지구 내부의 마그마가 고체화되면서 암석이 석출되는 과정도 이 분리 방법의 한 예입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아쉽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면 다들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정답은 분별결정이었습니다. 분별결정. 분별결정 방식은 화학공학에서 순수한 물질을 얻거나 버려지는 용액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이용됩니다. 정답 분별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소설 형식은 박성준 학생, 정답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줬습니다. 액자식 구성, 액자소설 정답이었고요. 액자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으로 외부 이야기가 액자의 역할을 하고 내부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액자식 구성, 액자소설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여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귀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 환기와 압력을 조절하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 시 귀가 멍해지는 현상은 이 기관의 근육이 닫혀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박성준 학생, 정답은 귀인두관입니다. 귀인두관 정답입니다. 네, 귀인두관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혹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죠. 유스타키오관은 가운데 귀와 인두를 연결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귀 내부의 습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성준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맞춰주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최유정 학생과 동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 3라운드 진출자가 누가 될지 2라운드 마지막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잘 들어줘야 할 것 같고요. 3라운드 최종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2라운드 7번째 문제 드립니다. 소묘의 형식적인 종류 중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형태와 특징, 움직임을 포착해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화에서 스케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형태와 특징, 움직임을 포착해 그리는 방법. 박성준 학생, 답은 소묘입니다. 소묘.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이 됩니다. 자, 소묘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박성준 학생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답은? 답은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자, 드로잉.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크로키였습니다.
약 3분에서 5분 내지의 짧은 시간 안에 그리는 그림으로 대상의 역동적인 모양을 표현하는 회화 방법. 정답 크로키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성준 학생이 2번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감점이 됐습니다. 70점이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박성준 학생? 맞다 생각했는데 틀려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나온다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 응원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것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박성준 학생 꿈이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자, 꿈을 향해서 정진하는 박성준 학생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유정 학생 110점, 공인진 학생이 140점으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긴장감 넘쳤던 2라운드 결과.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던 박성준 학생. 2문제 연속으로 정답을 맞히며 최유정 학생을 동점으로 따라잡는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 문제에서 감점되며 탈락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대결은 최유정, 공인진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뿐.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킹왕짱의 명예를 두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별가람중학교의 최유정 학생, 풍납중학교의 공인진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여정 속에 최종 3라운드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총 330점이 걸려 있는 라운드입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최종 3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재 점수가 더 높은 공인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공인진 학생이 맞히게 된다면 자, 점수 차를 80점 차까지 벌릴 수 있고요. 최유정 학생이 맞히면 단숨에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자, 50점짜리 킹 3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1926년 만해 한용운이 쓴 이 작품은 연인, 조국, 부처 등의 상징성을 부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인진 학생. 님은 같습니다. 일 것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님은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주세요. 1926년 만해 한용운이 쓴 이 작품은 연인, 조국, 부처 등의 상징성을 부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별과 만남, 현실과 초월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담아낸 최유정 학생. 님은 떠나갔습니다. 님은 떠나갔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고요. 자, 공인진 학생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버저를 눌렀는데요. 답은? 님의 침묵 같습니다. 님의 침묵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님의 침묵이 맞을까요? 자, 님의 침묵 정답입니다. 네, 님의 침묵 정답이었고요. 자, 5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십행기승전결의 형식으로 화자의 심경이 이별, 고통, 슬픔, 희망, 확신의 전개를 띠고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헤어짐도 없다는 불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풀어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최유정 학생이 맞힌다면 역전이 가능하고요. 공인진 학생이 맞힌다면 180점 차가 나게 되겠죠. 자, 두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큰 배점이 걸려있는 100점짜리 퀴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나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의 이 현상 때문입니다. 물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한 빛은 여러 방향으로 반사돼 흩어지는데요. 자, 최유정 학생이 눌렀습니다. 빛이 반사? 빛의 반사? 자, 빛의 반사. 틀렸습니다. 자, 공인진 학생. 빛의 난반사인 것 같습니다. 빛의 난반사. 빛의 난반사. 정답입니다. 네, 난반사 잘 맞춰줬습니다. 난반사는 물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빛이 입사하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반사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난반사 때문입니다. 자, 공인진 학생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자, 짱. 짱을 선택했고요. 5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다음 일기기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최유정 학생이 눌렀습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자, 화면에 보이는 일기기호 안개. 정답입니다. 네, 안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집 표면 근처에 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50점짜리 짱 문제 최유정 학생이 맞춰주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킹왕짱을 향한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키워드만이 남아있고요. 역시 최유정 학생은 이 두 개의 키워드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공인진 학생이 이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맞춰도 오늘의 킹왕짱은 공인진 학생이 되고요. 두 학생 모두 단 한 문제라도 놓치게 된다면 역시 킹왕짱은 공인진 학생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킹왕짱. 자, 과연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지 최유정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를 선택했습니다.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역시 최유정 학생은 놓쳐선 안 되고요. 공인진 학생은 조금이라도 빨리 킹왕짱을 확정짓고 싶다면 이번 문제 놓쳐선 안 됩니다. 현재 두 학생의 점수차 130점 차고요. 남아있는 점수도 130점입니다. 30점짜리 즈 문제 과연 누가 가져갈지 문제 드립니다. 이 식물은 연못이나 물웅덩이에 분포하는 수생 식충식물입니다. 공인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개구리밥 같습니다. 개구리밥. 자, 개구리밥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문제 계속 드립니다. 이 식물은 연못이나 물웅덩이에 분포하는 수생 식충식물입니다. 작은 포충랑이 수십 개 매달려 있는 형태로 물벼룩, 장구벌레 등을 잡아먹는 이 식충식물은 무엇일까요? 식충식물입니다. 주머니 모양의 포충랑이 수십 개씩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자,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공인진 학생, 통밥 같습니다. 통밥.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최유정 학생.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은 상황에서 버저를 누른 최유정 학생. 정답을 맞춰야만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과연 결과는? 자, 제한 시간. 최유정 학생. 통박 하겠습니다. 통박. 방. 네? 자, 정확하게 하나의 단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통박 하겠습니다. 통박.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 통발입니다. 통발 정답이고요. 통발은 뿌리가 없어 물에 뜬 상태로 성장하며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지만 모자라는 영양은 벌레를 소화 흡수해 얻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유정 학생 160점이고 공인진 학생 290점입니다. 현재 두 학생의 점수 차는
130점이고요. 남아있는 점수는 왕 100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인진 학생이 29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오늘의 킹왕짱 공인진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해요. 오늘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다고 했는데 킹왕짱까지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힘들게 와준 친구들과 집에서 응원하고 계실 부모님과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와, 우리 공인진 학생이 욕심은 내지 않고 왔다고 했는데 이 소감은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언제 생각한 소감이에요? 어제 그 12회인가 보고 있을 때 준비했어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분명히 참가에 의의를 두겠다고 한 공인진 학생이 어제부터 우승 소감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 킹왕짱이 돼서 이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학금 좋은 데 쓰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나와서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난 내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뛰어난 오늘의 내가 고귀한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 그리고 지식이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퀴즈 대회에 나와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유정이가 1등을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유정아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